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2022년 시행된 고1 3월 학력평가 국어 독서 부분의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입니다. 아마 3개의 지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만한 지문이 아닐까 싶어요.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내용은 별거 없지만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온 편이라서 우리 지문은 꼼꼼하게 한번 보고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수신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죠.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하여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한다. 자, 지금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이 나와 있는 거고요. 송신기랑 수신기의 역할은 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해두고 있으면 지문 이해가 좀 더 편해지겠죠? 일단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하여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페리티 검사이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 수신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이 오류를 어떻게 검출하는지 그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페리티 검사는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 첫 번째로 일단 특징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에 페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든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 우리 페리티 검사라는 오류 검출 방식이 나왔는데 이 페리티 검사는 페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 부호를 사용한대요. 이 부호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 아니면 홀수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 보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방식을 짝수 페리티, 홀수로 만드는 방식을 홀수 페리티라 하고 송수신기는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 송신기는 짝수로 보내는데 수신기는 홀수로 보내면 안 맞으니까 송수신기는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고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예시를 통해서 내용 이해를 돕고 있죠.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면 송신기는 항상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서 전송하지만 만일 수신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 수신기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우리 4비트짜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잠깐 쓸게요. 우리 4비트가 1101이라는 비트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이거 짝수 페리티를 사용할 건데 지금 1101은 1의 개수가 총 몇 개죠? 그쵸, 3개죠. 근데 우리 짝수 페리티는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서 전송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주면 되는데 페리티 비트 1을 추가해주면 지금 11011이 되니까 1의 개수가 4개로 짝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내는 게 짝수 페리티란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1101이라는 비트를 홀수 페리티로 보낼 건데 자, 이때도 우리 보낼 거면 어쨌든 페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 부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페리티 비트 0을 넣으면 11010이 되기 때문에 1의 개수가 총 3개로 홀수가 되죠. 이렇게 홀수 페리티를 활용하여 오류를 검출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짝수 페리티를 활용하여 오류를 검출하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면 송신기는 데이터의 1일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서 전송하죠. 근데 만약에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라면 이건 지금 나는 짝수로 보내는데 홀수가 수신된 거니까 수신기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페리티 검사는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 개의 비트에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지금 페리티 검사의 한계가 나온 거죠. 또한 오류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있을 뿐 데이터 내 오류의 위치는 알아낼 수가 없다는 페리티 검사의 한계가 제시됩니다. 페리티 검사의 한계 1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짝수개의 비트에 오류가 동시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11011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고 여기에도 오류가 있어서 바뀌었는데 근데 어차피 1이 지금 총 2개니까 어차피 짝수개잖아요. 그러면 수신기는 1의 개수가 짝수개네? 그럼 이거 정상적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조그맣게 쓴 예시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 괜찮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송할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구성해서 페리트 비트를 생성하면 오류의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오류의 위치도 알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1차원 배열로 구성한 페리트 비트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송신기가 11000111 111111을 전송한다고 하면 송신기는 이를 자, 이렇게 2차원 배열로 구성할 거예요. 그리고 가로 방향인 행과 세로 방향인 모든 열에 페리티 비트를 생성한 후 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의 각각의 행과 열에 1의 개수를 세어 오류를 검사하는데 자, 이것은 지금 행과 열이 생긴 것만 제외하면은 1차원 배열로 구성한 페리티 비트와 오류를 검사하는 방식이 같아요.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어떤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트가 포함된 행과 열에서 모두 오류가 검출된다. 그러니까 우리 오류가 발생할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위치를 알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행 또는 열에서 짝수개의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짝수개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것은 2차원 배열로 구성한 페리트 비트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CRC 방식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페리티 방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CRC 방식이에요. 자, CRC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 CRC 방식은 미리 선택된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방식이고요.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 부호로 나누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데 모듈로 다시 이 연산을 활용한다. 모듈로 다시 이 연산은 자릿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으로 해당 자릿수의 비트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된다. 자, 미리 스포하자면 나머지 값이 0이면 오류가 없다. 나머지 값이 1이면 오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연산이에요.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생성부호가 1011이고 지금 생성부호 여기 써있죠? 전송할 데이터가 110101인 경우를 보자. 전송할 데이터는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트가 더 필요하다. 송신기는 전송할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 여기죠? 오른쪽 끝에 생성 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한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생성 부호가 4비트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 1비트라고 해요. 근데 총 4개 있으니까 4비트인데 우리 4비트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한다 라 했으니까 우리 전송할 데이터 오른쪽 끝에는 생성 부호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 3개의 0을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추가해 준 거예요. 0 3개를.
자, 이를 생성부호로 나눠줘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 값이 나오죠? 이 나머지 값이 오류 검출 부호가 됩니다. 자, 지금 페리티 검사와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차이 어떤 건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 110.101.111만을 전송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 110.101 여기까지는 원래 전송할 데이터였잖아요. 전송할 데이터에 오류 검출 부호를 오른쪽 끝에 써준 것 뿐이에요. 우리 아까 오류 검출 부호 써주려고 여기에 000 추가해줬잖아요. 이제 검출 부호값 나왔으니까 000 대신에 그 값을 써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호로 나눕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송신기가 전송할 데이터의 오류 검출 부호값을 오른쪽 끝에 포함한 값을 수신기로 보냈는데 이 수신기는 이 값을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호인 1011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수신한 데이터는 전송할 데이터에 나머지를 추가했으므로 오류가 없다면 생성부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이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근데 우리 아까 1문단에서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방식은 복잡하지만 자, CRC 방식의 단점이다 한계죠.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이를 검출할 수 있어서 오류 검출 확률이 높다는 것은 CRC 방식의 의의이자 가치이자 효용성이죠.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글에 있는 것만 보시고 이제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가 먼저 풀어볼 문제는 4번 문제예요. 이거 학평 변형 문제고요. 학평에서 틀렸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꼼꼼하게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일단 보기 먼저 보면 짝수 페리티를 활용하기로 했고요.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대요. 단 페리티비티의 오류는 없다고 가정한 거 보니까 이 페리티비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4번에 1번 먼저 갑시다. 혹시 이 문제 학평에서 풀 때 행과 열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행과 열을 모르는 건 아직까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 행과 열이 뭔지 알아주면 되니까요. 우리 간단하게 문학, 특히 시에서 1행, 2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 한 줄 행, 한 줄 행, 한 줄 행을 얘기하고요. 열은 이렇게 세로로 한 줄을 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4번의 1에 있는 이 행은 한 줄, 두 줄, 여기 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의 2열이라는 것은 1열, 2열, 여기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진짜 같이 가볼게요. 자, 1번 이 행은 우리 아까 여기였죠? 수신기가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자, 우리 지금 짝수 페리티 활용하기로 했으니까 1의 총 개수가 짝수면 오류가 없어 라고 판단했겠죠. 그럼 우리 2행에
1의 개수 세어보니까 총 6개네요. 페리티 비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6개는 짝수니까 짝수 페리티가 오류 없다고 판단했겠죠. 2번. 이 열은 여기라 했죠? 이 열의 페리티 비트가 0이라면 그럼 이 열의 페리티 비트 여기니까 이게 0이라면 수신기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면 1의 총 개수가 2개가 되니까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3번. A의 값이 0이라면 자, A의 값이 0이에요. 그럼 3열은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럼 0, 0, 1, 0이 되니까 1의 개수가 하나네요. 홀수네요. 그러면 오류가 있다고 봤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고요. 나머지 마저 볼게요. 4번. B의 값이 0이라면 이행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자, 이행 여기였어요. 근데 B의 값이 0이에요. 그럴 때 1의 총 개수는 5개니까 짝수 페리티 입장에서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겠죠. 5번. C의 값이 1, 0, 0, 0, 1, 1, 0이라면 수신기는 열에서 오류가 드러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나씩 해보면 돼요. 우리 그럼 1열은 1이 2개죠? 오류 없네요. 2열은 1, 2개죠? 오류 없네요. 3열도, 4열도, 5열도, 6열도, 7열도 모두 1이 2개씩 드러나기 때문에 짝수 페리티는 오류가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문제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나요, 여러분? 일단 다른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볼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0번 문제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송할 데이터가 1001100이고 생성부호가 1001이라면 우리 오른쪽 끝에 생성부호 4비트보다 하나 적은 3개의 공을 붙인다고 했어요. 따라서 1000, 1100, 000이 되는데 우리 이 값을 1001이라는 생성부호로 나누면 오류 검출 부호가 111이 나왔죠. 자, 송신기는 이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 1000, 1100, 111을 수신기로 전송하고요. 수신기가 수신받은 데이터를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 부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0이므로 자, 우리 00은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죠.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CRC 방식의 과정을 묻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윗글만 잘 봤다면 풀 수 있을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에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간단하게 13번 문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2차원 배열이 아닌 페리티 검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송신기의 페리티 비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풀어볼 시간 줄 테니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우리 마지막 13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전송할 데이터가 110111인데 사용 페리티가 짝수 페리티라면 우리 전송할 데이터랑 페리티 비트를 더한 데이터의 1의 총 개수가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1번은 이미 전송할 데이터가 짝수잖아요. 그럼 페리티 비트 0 추가해주면 짝수 페리티 사용할 수 있겠죠. 2번은 전송할 데이터의 1의 개수가 5개이므로 우리 짝수 페리티를 사용하려면 페리티 비트 1을 더해서 6개의 1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죠. 3번은 전송할 데이터의 1의 개수가 3개니까 페리티 비트 1 더해줘야 되는 거 맞고요. 4번 전송할 데이터의 1의 총 개수가 3개고 홀수 페리티 사용할 거니까 페리티 비트 0 더하는 거 맞고요. 5번 전송할 데이터의 1의 총 개수가 4개니까 페리티 비트 1 더해서 홀수계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 적절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의고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물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먼저 모의고사 지문에 너무 무서움을 가지지 말고요. 일단 우리 고1 친구들은 3월 모의고사가 처음 시험이었으니까 이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거 그냥 알고 다음 모의고사와 내신을 노리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지문으로 만나도록 합시다.